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시바이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가 하락이 나왔고요.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밑꼬리를 남기고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바이누만 지금 하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전체의 흐름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도 1억 원 반납하고 나서 꽤 큰 폭의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오늘의 조정세,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시바이누의 개별적인 이슈 차트 분석까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선물 시장에서의 강제 청산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번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이 선물 시장에서 끌어올리려는 황소 세력과 끌어내리려는 곰 세력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이 곰 세력이 우세를 점하면서 대부분 롱 포지션에서 상승에 베팅한 물량들에서 청산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하락을 이끌고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이슈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저번 달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ETF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호 비례성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ETF에 순유입이 나올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고 순유출이 나오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나온 속보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날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서 8,800만 달러 순유출이 기록됐다라는 거고, 이 밑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날 순유출이 기록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비트코인의 차트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위에가 같은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봉이 생겨나고, 밑에 있는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봉의 개수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흐름을 살펴볼 건데, 자,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순유입세가 이루어질 때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고, 가장 많은 순유입이 발생한 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유출로 돌아서면서 이때도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이런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함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지만, 최근 상승한 거에 비하면 사실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누도 다시 차트를 보시면 비록 현재 이 촬영 시점에는 0.04원이 깨진 시점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라운드 피겨에 집착하기보다는 최근에 만들었던 이 지지라인 위에서 오늘 일봉을 마감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단기적인 방향성에는 가장 중요하겠다 보여지고 있고요. 밑꼬리는 이 부분을 이탈한다라고 해도 이 캔들의 몸통이 어디서 마감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불 플래그 패턴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불은 금융시장에서 황소, 상승을 뜻하고 플래그는 깃발을 뜻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깃대를 이 급등할 때 세워놓고 나서 이 삼각수렴, 깃발을 만들어가고 있는 패턴이고, 이 삼각수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바이누에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소각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속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거지만 일일 소각량이 급증을 했다. 얼마에 시바이누가 소각이 됐다. 비탈릭이 무려 70억 달러의 시바이누를 소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온체인 거래다. 이런 속보들이 작년에 나왔고요. 자, 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죠. 자, 올해 3월 24일 저번 주에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급증을 했고 대규모 물량 소각 영향에 반등에 성공했다. 소각률 15,000% 급증, 가격도 함께 300% 급등했다. 그래서 이 소각 이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소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태워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 중에 시바이누는 소각을 진행해서 이 부분을 없앰에 따라서 남아있는 물량들의 가치와 희소성을 높여서 시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 소각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바로 이 사이트가 시바이누의 소각 이슈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20분 전에도 1시간 전, 2시간 전, 9시간 전에도 계속해서 소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총 공급량에서 얼마만큼이 유통되고 있고 지금까지 얼마만큼이 소각됐다 나와 있죠. 바로 이 소각 이벤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 가격 방어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시바이누의 차트를 달러 차트로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는 작년 초에 상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이쯤부터 차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에는 2021년도에 이미 상장이 돼 있었고 이때부터 보시면 상장빔 쏘아 올리고 나서 윗골이 길게 남기고 내려왔었죠. 바닥권에서 지지라인 만들고 이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상승을 만들었던 이슈도 당연히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슈로 이런 급등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 추세가 반전되고 나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와중에 한번 박스권을 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들었던 이 밈코인 열풍을 이끌었던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주봉이 어디서 마감하냐, 캔들의 몸통이 어디서 마감하느냐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윗꼬리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한 위치까지 올라갔었지만 결국에 캔들의 마감은 이 박스권 안에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보시면 이 박스권 위에는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있지 않다라는 건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주게 되면 확실한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반감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력이 나오겠다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에는 시바이누가 단순 밈코인으로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슈 하나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자, 이제는 독립적인 생태계도 보유하고 있고 이 안에서 상장되는 코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기술력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속보 중 하나가 이 시바이누의 거래소 보유량이 2022년도 3월 이래 가장 적다라는 속보가 나왔던 거죠. 자, 이러한 거래소 공급량 감소세는 투자자들이 시바이누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투자자들의 포션을 즉시 매도하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갑에서 거래소로 토큰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건 보유하겠다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거래소에 있는 보유량이 가장 적다라는 건 그만큼 지갑으로 옮겨진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물량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만큼 긍정적으로 시바이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시바이누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을 늘려야지 추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절대적인 수익 금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비중을 늘리는 거야 당연히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언제든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평균 단가를 함께 관리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든지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보여줄 때 뒤늦게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섣부르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가장 합리적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2번째 링크를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 비중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